오염수.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는 파괴적인 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사고는 손상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물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쿠시마 발전소의 운영자인 도쿄 전력 TPCO는 축적된 물을 오염시키고 방사성 물질의 수치를 줄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물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약한 방사성 형태의 수소인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도쿄전력은 처리된 폐수를 현장에서 대형 탱크에 저장해 왔지만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폐기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한된 해결책은 처리된 물을 희석하여 통제된 조건에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물을 방류하기로 한 결정은 상당한 논쟁과 우려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바다에 방류해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지 어민과 환경단체, 주변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논의와 협의에 참여해왔습니다. 물의 오염은 주로 2011년 원전 사고 동안 방출된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물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손상된 원자로를 식히는데 사용되었을 때 오염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축적해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처리와 저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오염된 물에 대한 처리 과정은 물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절한 처리 방법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방사성 물질의 수준을 낮추려는 의도입니다. 그럼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세슘. 세슘은 화학 원소로 기호는 C고 원자 번호는 55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지각에서 소량 발견될 수 있는 부드럽고 은금색의 알칼리 금속입니다. 세슘은 여러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동위원소는 쇠슘 133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쇠슘 137과 같은 방사성 쇠슘 동위원소에 대한 노출은 잠재적인 건강 위험 때문에 우려됩니다. 이 동위원소들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원자력 사고를 포함한 핵 반응에서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방사성 세슘이 환경으로 방출될 때 그것은 토양, 물, 그리고 음식 공급원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섭취, 흡입 또는 외부 노출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방사성 세슘에 노출되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슘 노출의 잠재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내부 노출. 방사성 세슘이 섭취되거나 흡입되면 혈류로 흡수되어 몸 전체에 분포하여 조직과 장기를 내부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슘 137에 의해 방출되는 이온화 방사선은 잠재적으로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 외부 노출. 방사성 세슘은 또한 외부로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를 관통하고 조직과 장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세슘의 장기간 또는 높은 수준의 외부 노출은 방사선 화상, 방사선 질환 및 기타 급성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체내 축적.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세슘은
화학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신체에 의해 흡수되어 칼륨과 비슷하게 분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슘이 잠재적으로 근육과 장기를 포함한 조직에 축적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슘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의 범위는 설령 노출 기간, 개인의 민감도 및 기타 완화 요인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 기관과 보건 기관은 세슘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용 가능한 수준의 노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표준과 지침을 수립합니다. 원자력 사고나 오염 사건의 경우 피폭을 완화하고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둘, 스트론튬. 스트론튬은 화학 원소로 기호는 쇠이고 원자 번호는 38입니다. 그것은 칼슘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부드럽고 은백색의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스트론튬은 여러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동위 원소는 스트론튬 88, 스트론튬 87, 스트론튬 86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스트론튬의 특정 방사성 동위원소, 특히 스트론튬 90에 노출되는 것은 잠재적인 건강 위험 때문에 우려됩니다. 스트론튬 90은 핵무기 실험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같은 핵반응의 부산물입니다. 방사성 스트론튬이 환경으로 방출될 때 그것은 토양, 물, 그리고 음식 공급원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로 섭취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방사성 스트론튬에 노출되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 노출의 잠재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뼈 건강. 방사성 스트론튬 90은 칼슘과 화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몸에 의해 쉽게 흡수되어 뼈 조직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일단 뼈에 들어가면 그것은 전리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골수 질환뿐만 아니라 골육종과 같은 뼈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 노출. 방사성 스트론튬이 섭취되거나 흡입되면 혈류로 들어가 전신에 분포할 수 있습니다. 순환하면서 조직과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 발생 또는 기타 해로운 영향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방사성 반감기. 스트론튬 90의 반감기는 약 28년으로 비교적 길며 이는 장기간 방사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방사성 스트론튬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의 범위는 설령 노출 기간, 개인의 민감도 및 기타 완화 요인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 기관과 보건 기관은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용 가능한 수준의 노출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표준과 지침을 수립합니다. 원자력 사고나 오염 사건의 경우 피폭을 완화하고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건강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것은 H3 또는 3H 기호로 표시되며 하나의 양성자 외에 2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으며 질량수는 3입니다. 삼중수소는 우주선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 대기에서 자연적으로 소량 생산되며 원자로와 무기에서도 인공적으로 생성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삼중수소는 저에너지 데타 방사선을 방출하며 이는 제한된 범위로 피부와 다른 조직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와 그 영향에 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방사성 붕괴. 삼중수소는 베타 붕괴를 통해 붕괴하고 헬륨의 안정적인 비방사능 동위원소인 헬륨3로 변형되면서 베타 입자 고속 전자를 방출합니다. 베타 입자는 다른 유형의 방사선에 비해 침투 깊이와 에너지가 낮습니다. 생물학적 흡수. 삼중수소는 섭취,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한 흡수를 통해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수소처럼 화학적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쉽게 물 분자를 형성할 수 있고 신체의 조직과 액체 전체에 널리 분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침투율 및 짧은 범위. 삼중수소에 의해 방출되는 저에너지 베타 입자는 조직의 범위가 짧으며 일반적으로 몇 밀리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침투는 심층 조직 조사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생물학적 효과.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영향은 선량, 피폭 기간 및 특정 생물학적 목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중수소의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와 짧은 범위는 고에너지 방사선에 비해 DNA 또는 중요한 세포 구조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낮춥니다. 선량 한계 및 규제 기관과 보건기관은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용 가능한 수준의 피폭을 보장하기 위해 선량 한계와 지침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잠재적인 건강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삼중수소는 일부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에 비해 덜 해롭지만 높은 수준의 삼중수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특히 암 위험 증가 가능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건강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찰단을 믿으십니까? 광우병보다도 더 치명적인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에 국민 여러분, 그래도 참으시겠습니까? 왜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줄타기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